혹시 요즘 거울을 보실 때마다 한숨부터 나오고 얼굴에 생긴 기미와 검버섯 때문에 가슴이 답답하신가요? 피부과의 가려니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레이저 한 번에 10만 원에서 50만 원씩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한 번으로는 안 되고 서너 번은 받아야 한답니다. 계산해 보니 100만 원이 훌쩍 넘어가더라고요. 게다가 얼굴에 레이저를 쏜다는 게 두렵기도 하시고요. 혹시나 부작용이 생기면 어쩌나 걱정도 됩니다. 주변에서 시술 받고 오히려 더 진해졌다는 이야기도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체념하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나이 들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시면서요. 화장으로 가리면 되지. 뭐, 하고 넘어가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하지만 이대로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런 고민을 단번에 해결해 줄 수 있는 놀라운 비법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집 냉장고에 있는 그것입니다. 매일 드시는 바로 그 우유 말이에요. 에이, 우유가 뭐 대단하다고요? 그냥 마시는 거 아닌가요? 얼굴에 바르면 끈적거리기만 하지 않나요? 천만에요. 여러분, 우유에 딱 한 가지만 섞어서 바르면요. 3일만 꾸준히 하시면 놀라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기미가 눈에 띄게 옅어지기 시작하고요. 검버섯이 점점 작아지면서 사라집니다. 잡티도 싹 정리가 되고요. 피부톤도 한 톤 밝아집니다. 이 방법은 제가 그동안 정말 아끼는 분들에게만 살짝 알려드렸는데요. 효과를 보신 분들이 저한테 얼마나 감사하다고 하시는지 몰라요. 오늘 여러분께 특별히 공개하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정말 돈 주고 들어야 할 만큼 중요한 정보 4가지를 알려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우유의 숨겨진 피부 재생 능력입니다. 왜 우유가 기미와 검버섯의 효과가 있는지 과학적으로 설명드릴게요. 두 번째는 효과를 배로 높이는 천연 재료입니다. 레몬, 감자, 요구르트 같은 재료들이요. 세 번째는 병원에서도 잘 안 알려주는 집중 관리법입니다. 이 방법을 아는 분이 거의 없으실 거예요. 네 번째는 평생 깨끗한 피부를 유지하는 생활 습관입니다. 끝까지 다 들으셔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세 번째 방법은 정말 중요하니까요. 검버섯을 집중적으로 없애는 비법이거든요. 절대로 중간에 끄지 마시고 꼭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중간에 끄시면 정말 아까우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40년 동안 어르신들의 피부 건강을 연구해온 의학 박사 박은정입니다. 피부과 전문의로 30년을 진료해 왔고요. 동양의학도 함께 공부하면서 자연요법을 연구해 왔습니다. 대학병원에서 15년, 개인 병원에서 15년을 일했습니다. 하루에 진료하는 환자분 중 절반 이상이 기미와 검버섯으로 오시는 분들이었습니다. 특히 60대 이상 어르신들의 고민이 정말 깊었습니다. 72세의 이순덕 할머니가 생각나네요. 처음 오셨을 때 정말 속상해 하셨습니다. 선생님, 제 얼굴 좀 보세요. 이게 사람 얼굴인가요? 얼룩투성이 표범 같아요. 손주가 저보고 얼룩 할머니래요. 친구들 만나러 가기도 창피하고요. 교회 나가는 것도 이제 꺼려져요. 그 말 들을 때마다 얼마나 속상한지 모릅니다. 남편도 저를 예전처럼 안 봐요. 눈물을 글썽이시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손으로 얼굴을 가리시면서요. 저도 마음이 정말 아팠습니다. 30년 동안 수많은 환자분들을 봤지만요. 이렇게 마음 아픈 경우가 또 있을까 싶었어요. 사실 기미와 검버섯은 단순히 피부 문제가 아닙니다. 자존감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사람들 만나는 것도 꺼려지게 만듭니다. 외출하는 것도 두려워집니다. 결국 삶의 질이 떨어지는 거죠. 집에만 계시게 되고요. 우울증까지 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병원 치료는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한 번 레이저 시술에 10만 원에서 50만 원씩 합니다. 병변의 크기와 깊이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는데요. 보통 서너 번은 받아야 효과가 있습니다. 계산해보면 100만 원이 훌쩍 넘어가죠.
게다가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은 부작용도 걱정되시죠. 시술 후에 빨갛게 부어오르기도 하고요. 딱지가 생기기도 합니다. 회복하는데 일주일 이상 걸리기도 해요. 고가의 화장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통에 10만 원, 20만 원씩 하는데요. 효과를 보려면 몇 달을 써야 합니다. 그것도 꾸준히 써야 하니까요. 계속 사다 보면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천연 재료를 활용한 방법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써왔던 방법들을 공부했습니다. 동의보감에도 나와 있는 방법들이요. 허준 선생님이 기록해 놓으신 비법들을요. 그리고 현대 과학으로도 입증된 것들을 찾아냈습니다. 연구 논문들을 뒤지고 뒤졌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효과가 좋았던 것이 바로 우유입니다. 클레오파트라가 우유 목욕을 했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매일 당나귀 우유로 목욕을 했다고 합니다. 그냥 미용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효과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유에는 정말 놀라운 성분들이 들어있거든요. 첫 번째로 락트산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락틱 애시드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천연 필링제입니다. 죽은 피부 세포를 부드럽게 제거해 줍니다. 화학 필링처럼 자극적이지 않고요. 아주 부드럽게 각질을 벗겨냅니다. 그래서 피부가 새 것처럼 맑아집니다. 피부과학 연구에 따르면요, 락트산이 멜라닌 색소를 분해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기미와 검버섯의 주범이 바로 멜라닌이잖아요. 자외선을 많이 쬐면 멜라닌이 과도하게 생성됩니다. 그게 피부에 쌓여서 기미가 되는 거예요. 락트산은 이 멜라닌을 분해해서 없애줍니다. 두 번째로 단백질 성분이 풍부합니다. 우유에는 카제인이라는 단백질이 들어있어요. 이게 피부 재생에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손상된 피부 조직을 복구해줍니다. 상처가 났을 때 새살이 돋는 것처럼요. 피부 세포가 새롭게 태어나는 걸 도와줍니다. 피부 탄력도 동시에 좋아집니다. 처진 피부가 다시 팽팽해지는 거죠. 세 번째로 비타민과 미네랄이 듬뿍 들어있습니다. 특히 비타민 A가 많습니다. 비타민 A는 피부 세포를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세포막을 튼튼하게 해주고요. 피부 면역력도 높여줍니다. 식품 영양 연구에 따르면요. 우유의 비타민 A가 피부 재생 속도를 빠르게 한답니다. 보통보다 2배 빠르게 재생된다고 해요. 그리고 비타민 B도 들어있습니다. 이게 피부를 촉촉하게 만들어줍니다. 건조한 피부를 보습해주는 효과가 있어요. 정리하자면 락트산은 색소를 분해하고요. 단백질은 피부를 재생시키고요. 비타민과 미네랄은 피부를 튼튼하게 만듭니다.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작용하니까 효과가 엄청난 겁니다. 하나만 있어도 좋은데 세 가지가 다 있으니까요. 시너지 효과가 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유를 제대로 활용하려면요, 몇 가지 알아두셔야 할 게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습관을 가지고 계신가요? 아침에 뜨거운 물로 세수하시나요? 시원하고 개운하니까 뜨거운 물로 씻으시죠. 피부가 당기니까 크림을 두껍게 바르시나요? 한 번에 많이 바르면 더 좋을 것 같아서요. 외출할 때 자외선 차단제를 안 바르시나요? 귀찮기도 하고 끈적거리기도 해서요. 만약 이런 습관이 있으시다면 지금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이게 기미와 검버섯을 더 심하게 만드는 주범이거든요. 뜨거운 물은 피부 보호막을 파괴합니다. 피부 표면에는 피지막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피부를 보호해주는 천연 보호막인데요. 뜨거운 물로 세수하면 이게 다 씻겨 나갑니다. 그럼 피부가 무방비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외선이 더 깊숙이 들어가게 되고요. 기미가 더 진해집니다. 크림을 너무 두껍게 바르면요. 모공이 막혀서 피부가 숨을 못 쉽니다. 피부도 숨을 쉬어야 건강해지거든요. 모공이 막히면 노폐물이 배출되지 못합니다. 결국 피부 재생이 느려집니다. 재생이 느려지면 멜라닌이 계속 쌓이게 되죠. 자외선 차단제를 안 바르면요.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자외선이 멜라닌을 더 많이 만들어내거든요. 자외선은 피부의 가장 큰 적이에요.
멜라닌 세포를 자극해서 색소를 만들게 합니다. 아무리 좋은 팩을 해도요. 자외선을 막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75세의 박영자 할머니 케이스가 기억나네요. 이분은 10년 동안 비싼 화장품을 쓰셨습니다. 유명 브랜드 제품만 골라서 쓰셨어요. 그런데 효과가 전혀 없으셨어요. 오히려 기미가 더 심해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알고 보니 매일 뜨거운 물로 세수하고 계셨습니다. 시원해서 그렇게 하셨대요. 그리고 자외선 차단도 전혀 안 하셨어요. 끈적거리는 게 싫으셨대요. 밭일도 하시고 산책도 많이 하시는데요. 자외선 차단을 안 하셨으니 효과가 없을 수밖에요. 아무리 좋은 화장품을 써도 소용없었던 겁니다.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100만 원짜리 크림을 발라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방법이 중요한 것입니다. 올바른 습관과 함께 천연 재료를 사용하면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알려드릴 것은 가장 기본이 되는 우유 팩입니다. 이게 모든 방법의 기초가 됩니다. 준비물은 정말 간단합니다. 우유 2큰술이 필요합니다. 밀가루 1큰술도 준비하세요. 꿀 1작은술도 있으면 좋습니다. 없으시면 꿀은 빼셔도 됩니다. 우유는 일반 우유면 충분합니다. 저지방도 괜찮고 일반 우유도 괜찮습니다. 비싼 유기농 우유일 필요는 없어요. 마트에서 파는 일반 우유면 됩니다. 유통기한이 막 지난 우유는 오히려 더 좋습니다. 하루 이틀 지난 정도 말이에요. 락트산 농도가 높아져서 효과가 더 좋거든요. 다만 냄새가 시큼하게 나면 사용하지 마세요. 상한 우유는 안 됩니다. 밀가루는 점도를 만들어주는 역할입니다. 팩이 얼굴에서 흘러내리지 않게 해줍니다. 중력의 법칙이 있잖아요. 너무 묽으면 턱으로 줄줄 흘러내리거든요. 밀가루가 이걸 막아줍니다. 밀가루는 어떤 것을 쓰셔도 됩니다. 박력분, 중력분, 강력분 다 괜찮아요. 집에 있는 걸 쓰시면 됩니다. 꿀은 보습 효과를 더해줍니다. 피부가 건조하신 분들한테 특히 좋습니다. 꿀에는 천연 보습 성분이 들어있거든요. 피부에 수분을 공급해주고요.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항균 효과도 있어서요. 피부를 깨끗하게 만들어줍니다. 이제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깨끗한 그릇을 하나 준비하세요. 유리 그릇이나 도자기 그릇이 좋습니다. 플라스틱은 피하시는 게 좋아요. 그릇에 우유를 먼저 넣습니다. 2큰술 정도 부어주세요. 그 다음 밀가루를 천천히 섞어주세요. 한 번에 넣지 마시고요. 조금씩 넣으면서 저어주세요. 덩어리지지 않게 잘 저어주셔야 합니다. 숟가락으로 천천히 저으시면 됩니다. 원을 그리듯이 저어주세요. 마지막으로 꿀을 넣고 다시 섞습니다. 꿀이 잘 풀어지도록 충분히 저어주세요. 농도는 마요네즈처럼 걸쭉하게 만들어주세요. 너무 묽으면 흘러내리고요. 너무 되면 펴 바르기 힘듭니다. 딱 적당한 농도로 맞추시는 게 중요해요. 농도가 묽으면 밀가루를 조금 더 넣으세요. 너무 되면 우유를 조금 더 넣으시고요. 이제 사용 방법입니다. 먼저 미지근한 물로 세수를 깨끗이 하세요. 클렌징도 꼭 하시고요. 화장을 하셨다면 클렌징을 먼저 하시고요. 안 하셨어도 미지근한 물로 깨끗이 씻으세요. 세안할 때는 비누나 클렌저를 쓰시대요. 너무 자극적인 건 피하세요. 순한 제품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세수하실 때 문지르지 마시고요. 거품을 올려서 가볍게 씻어주세요. 수건으로 물기를 살짝 닦아주세요. 완전히 말리지 마시고 촉촉한 상태를 유지하세요. 약간 물기가 있는 상태가 좋습니다. 피부에 수분이 있어야 팩이 잘 세우며 들거든요. 그 상태에서 만들어둔 팩을 바릅니다. 손가락으로 얼굴 전체에 고르게 펴 발라주세요. 이마부터 시작하세요. 이마에 먼저 바르시고요. 그 다음 뺨,
코, 턱 순서로 바르세요. 눈 주위와 입술 주위는 피해 주시고요. 이 부분은 피부가 아주 얇거든요. 자극을 받기 쉬우니까 피하는 게 좋아요. 특히 기미가 심한 부위는 좀 더 두껍게 바르세요. 광대뼈 쪽이나 이마 쪽에 기미가 많으시죠? 그 부분은 한 번 더 덧발라주세요. 그 상태로 15분에서 20분 정도 기다립니다. 타이머를 맞춰 놓으시면 편해요. 핸드폰 타이머 기능을 사용하세요. 너무 오래 두시면 피부가 당길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팩이 완전히 마르기 전에 씻어내는 게 좋아요. 팩이 거의 마르면 미지근한 물로 씻어내세요. 절대 뜨거운 물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뜨거운 물은 피부 보호막을 파괴한다고요. 찬물도 좋지 않습니다. 모공이 갑자기 수축해서 노폐물 배출이 안 돼요. 미지근한 물이 가장 좋습니다. 손으로 가볍게 문지르면서 씻어내세요. 너무 세게 문지르지 마시고요. 부드럽게 씻어주세요. 깨끗이 헹구신 다음에는 차가운 물로 마무리하세요. 찬물로 한두 번 헹궈주시면요. 모공을 조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피부도 탱탱해지고요. 수건으로 물기를 두드려서 닦아주시고요. 절대 문지르지 마세요. 두드려서 물기만 흡수시키세요. 바로 보습제를 발라주시면 됩니다. 평소 쓰시던 로션이나 크림을 바르세요. 사용 빈도는 처음 3일은 연속으로 해주세요. 3일 동안 매일 하시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처음 3일이 승부처거든요. 이때 집중적으로 관리하시면요. 피부가 확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일주일에 두세 번이면 충분합니다.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이런 식으로요. 규칙적으로 하시는 게 중요해요. 이 방법만으로도 일주일 후면 변화가 느껴집니다. 거울 보실 때 피부가 밝아진 게 보이실 거예요. 피부톤이 한 톤 밝아집니다. 화장을 안 해도 화사해 보이세요. 두 번째로 알려드릴 것은 레몬을 활용한 집중, 미백 팩입니다. 이건 기미가 특히 심하신 분들한테 좋아요. 레몬에는 비타민C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 있습니다. 다른 과일보다 훨씬 많아요. 이게 멜라닌 생성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멜라닌이 만들어지는 걸 원천적으로 막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생긴 멜라닌도 분해해줍니다. 우유와 섞으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시너지 효과가 나는 거죠. 우유의 락트산과 레몬의 비타민C가요, 함께 작용하면 효과가 2배가 됩니다. 준비물은 우유 2큰술이에요. 레몬즙 반 작은술만 추가하시면 됩니다. 레몬 반쪽을 짜면 딱 맞습니다. 레몬을 반으로 자르시고요. 손으로 꽉 짜서 즙을 받으세요. 여기에 밀가루 1큰술 넣어서 섞어주세요. 만드는 방법은 첫 번째와 비슷합니다. 다만 레몬즙은 마지막에 넣으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레몬의 산성 때문에 우유가 응고될 수 있거든요. 우유랑 밀가루를 먼저 섞으시고요. 마지막에 레몬즙을 넣으세요. 그리고 빨리 섞어서 바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오래 놔두면 우유가 뭉쳐요. 이 팩은 기미가 특히 심한 부위에 집중해서 바르세요. 광대뼈 부분 있죠? 거기에 기미가 제일 많이 생기거든요. 관자놀이 쪽이나 이마 쪽도 많이 생기고요. 그 부분에 집중적으로 발라주세요. 다른 부분보다 좀 더 두껍게 바르시는 거예요. 시간은 10분에서 15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첫 번째 팩보다 시간을 짧게 하세요. 레몬 때문에 더 오래 두면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은 특히 조심하세요. 10분 정도만 하시는 게 안전해요. 특별히 효과 좋은 상황이 있습니다. 중요한 행사가 있는 날 전날 밤에 하시면 좋습니다. 결혼식이나 돌잔치 같은 데 가실 때요. 전날 밤에 이 팩을 하세요. 다음 날 아침 거울을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피부가 한 톤 밝아져 있을 테니까요. 화장도 훨씬 잘 받으실 거고요. 사진 찍을 때 자신감 있게 웃으실 수 있어요. 다만 레몬은 광감작용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햇빛에 더 민감해진다는 거예요. 광감작용이라는 게 뭐냐면요. 피부가 빛의 반응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자외선을 더 많이 흡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팩은 반드시 저녁에만 하셔야 합니다.
아침에 하시고 외출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오히려 피부가 더 상할 수 있습니다. 기미가 더 진해질 수도 있고요. 저녁에 하시고 다음날 아침에는요. 자외선 차단제를 꼭꼭꼭 바르세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외선 차단 지수 50 이상 제품을 쓰세요. 그리고 아침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꼭 바르세요. 20분마다 한 번씩 덧발라 주시면 더 좋습니다. 외출하실 때는 모자도 쓰시고요. 양산도 꼭 챙기세요. 세 번째로 알려드릴 것은 감자를 활용한 검버섯 집중 팩입니다. 이게 정말 효과가 좋아요. 검버섯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한테 특히 추천드립니다. 감자에는 카테콜라아제라는 효소가 들어 있습니다. 이름이 좀 어렵죠? 한자로 쓰면 더 어려워요. 쉽게 설명드리면요. 이 효소가 멜라닌 색소를 직접 분해합니다. 우유나 레몬은 멜라닌 생성을 억제하는데요. 감자는 이미 생긴 멜라닌을 없애줍니다. 특히 검버섯처럼 튀어나온 색소의 효과가 좋습니다. 검버섯은 기미보다 더 두껍거든요. 색소가 더 깊이 박혀 있어요. 이런 검버섯을 없애는 데는 감자가 최고예요. 준비물은 생감자 반개입니다. 중간 크기 감자를 반으로 자르세요. 껍질을 벗기시고요. 믹서기로 갈아서 즙을 내주세요. 믹서기가 없으시면 강판에 갈아도 돼요. 최대한 곱게 갈아주세요. 그 즙에 우유 한 큰술을 섞습니다. 밀가루로 농도를 맞춰주시고요. 역시 마요네즈 정도 농도로요. 이 팩은 좀 특별한 방법으로 사용합니다. 검버섯이 있는 부위에만 집중적으로 바르세요. 얼굴 전체에 바르는 게 아니라요. 검버섯 부위에만 콕콕 찍어 바르는 거예요. 일반 기미 부위에도 물론 좋지만요. 검버섯에 특히 효과가 좋습니다. 검버섯은 보통 어디에 많이 생기냐면요. 관자놀이 쪽, 광대뼈 위쪽요. 이마 양쪽 끝부분에도 많이 생기고요. 손등에도 많이 생기죠. 얼굴에 있는 검버섯에 집중해서 바르세요. 거즈를 작게 잘라서 팩 위에 덮어주세요. 거즈가 없으시면 화장솜을 써도 돼요. 그러면 팩이 마르는 것을 막아줍니다. 수분이 증발하지 않게 해주는 거죠. 20분에서 30분 정도 두시면 됩니다. 다른 팩보다 시간을 좀 길게 가져가세요. 감자 효소가 작용하려면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텔레비전 보시면서 편하게 계세요. 일주일에 서너 번 정도 하시면요. 한 달 후에는 검버섯이 눈에 띄게 옅어집니다. 처음에는 색이 옅어지기 시작하고요. 점점 크기도 작아집니다. 이 방법은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당장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거든요. 일주일 해도 크게 변하지 않으실 거예요. 하지만 꾸준히 하시면요. 한 달 후부터 변화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2달 후에는 검버섯이 거의 사라집니다. 저한테 오셨던 환자분들이 증명하세요. 병원에서 레이저로 제거하는 것보다 안전합니다. 레이저는 한 번에 확 없어지지만요. 자국이 남을 수 있거든요. 딱지가 생기고 떨어지면서요. 피부가 함몰되는 경우도 있어요. 자연요법은 시간은 좀 걸려도요. 부작용 없이 안전하게 없앨 수 있습니다. 비용도 거의 들지 않고요. 감자 한 개면 며칠 쓸 수 있으니까요. 네 번째로 알려드릴 것은 요구르트를 활용한 영양팩입니다. 이건 피부에 영양을 공급하는 팩이에요. 색소 제거와 동시에 피부를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요구르트에도 락트산이 들어 있습니다. 우유보다 농도가 더 높습니다. 발효 과정에서 락트산이 더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효과가 더 좋아요. 게다가 유산균이 피부를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유산균이 장에만 좋은 게 아니에요. 피부에도 정말 좋거든요.
피부 면역력을 높여주고요.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준비물은 플레인 요구르트 2큰술입니다. 설탕이 안 들어간 플레인으로 준비하세요. 단맛 나는 요구르트는 피하시고요. 여기에 꿀 한 작은 술을 섞어주세요. 아보카도 반 개를 으깨서 넣으면 더 좋습니다. 아보카도는 비타민 E가 정말 많거든요. 피부 영양에 최고예요. 아보카도가 없으시면 바나나도 괜찮습니다. 바나나도 비타민이 풍부해요. 집에 있는 걸 쓰시면 됩니다. 이 팩은 마치 고급 에스테틱 관리를 받는 것과 같은 효과입니다. 피부과에서 수만 원, 수십만 원 들여서 받는 관리를요, 1,000원도 안 되는 비용으로 집에서 할 수 있습니다. 피부과 가면 한 번에 5만 원, 10만 원씩 하잖아요. 그런 관리를 집에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얼굴 전체에 펴 바르시고요. 목까지 발라주시면 더 좋아요. 목도 얼굴만큼 늙거든요. 데콜테 부분까지 발라주세요. 20분 정도 편하게 누워 계세요. 텔레비전을 보셔도 좋고요. 음악을 들으셔도 좋습니다. 책을 읽으셔도 되고요. 릴렉스 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이 시간 자체가 힐링이 됩니다. 이 팩은 계절별로 활용법이 다릅니다. 여름에는 냉장고에 넣어뒀다가 차갑게 사용하세요. 시원하게 해서 바르면요, 피부를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름에 햇볕을 많이 쬐셨을 때요, 이 팩을 차갑게 해서 바르면 정말 좋아요. 피부가 진정되면서 회복됩니다. 겨울에는 상온에 두었다가 사용하세요. 너무 차가우면 피부가 놀랄 수 있거든요. 실온 정도가 딱 좋아요. 피부에 영양을 듬뿍 공급해 줍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너무 자주 하시면 오히려 피부에 부담이 됩니다. 영양이 너무 많아도 안 좋거든요. 적당히 하는 게 중요해요. 자, 이제 성공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린 이순덕 할머니 기억나시죠? 손주한테 얼룩 할머니 소리 들으셨던 분이요. 한 달 후에 다시 오셨을 때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데요. 환한 얼굴로 웃으시면서 들어오시더라고요.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기미가 이렇게 옅어질 줄 몰랐어요. 거울 볼 때마다 신기해요. 손주가 이제는 할머니 예쁘다고 하네요. 할머니 피부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에 얼마나 기쁘던지요. 눈가에 주름이 생길 만큼 활짝 웃으시더라고요. 그동안 못 웃으셨던 걸 다 푸시는 것 같았어요. 남편분도 아내가 젊어졌다고 하신대요. 30년 전 결혼할 때 모습 같다고요. 사람들이 남편분 부인 아니고 여동생 아니냐고 하더래요. 그 말에 또 얼마나 좋으시던지요. 교회도 이제 자신 있게 나가신대요. 친구들 만나는 것도 즐거워지셨대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방법이 정말 효과가 있다는 것을요, 비싼 화장품이나 시술 없이도요, 집에 있는 재료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을요. 68세의 최영희 할머니도 생각나네요. 이분은 검버섯이 정말 심하셨어요. 이마와 광대뼈에 동전만한 검버섯이 여러 개 있으셨거든요. 감자팩을 2달 동안 꾸준히 하셨어요. 일주일에 4번씩 빠짐없이 하셨대요. 2달 후에 오셨는데요. 검버섯이 거의 안 보였어요.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지만요. 눈에 안 띌 정도로 옅어졌어요. 이제는 화장으로 충분히 가릴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4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해요. 첫 번째로 재료 상태를 꼭 확인하세요. 상한 우유는 절대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유통기한이 막 지난 정도는 괜찮지만요. 냄새가 시큼하게 나면 버리세요. 일주일 이상 지난 우유는 쓰지 마세요. 레몬도 곰팡이가 핀 것은 사용하지 마세요. 겉보기에 멀쩡해도요. 잘라봤을 때 속이 상했으면 버리세요. 감자도 싹이 난 것은 피하세요. 싹에는 독성이 있거든요. 신선한 재료를 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재료비가 아까워서 오래된 거 쓰시면 안 돼요. 오히려 피부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2번째로 패치 테스트를 꼭 하세요. 처음 사용하시기 전에요. 팔 안쪽에 조금 발라보시고요. 귀 뒤쪽에 발라보셔도 좋습니다. 20분 후에 확인해 보세요. 빨갛게 변하거나 가려우면 사용하지 마세요.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우유 알레르기가 있으시면 이 방법은 피하세요.
레몬. 알레르기가 있으시면 레몬 팩은 하지 마시고요. 다른 팩만 하세요.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은요, 농도를 좀 묽게 해서 사용하세요. 세 번째로, 사용 시간대를 지켜주세요. 레몬이 들어간 팩은 저녁에만 사용하세요. 아침에 바르고 외출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자외선과 반응해서 오히려 기미가 더 생길 수 있습니다. 광감작용이라고 했죠. 피부가 빛에 민감해지는 거예요. 낮에는 우유와 꿀만 사용한 팩을 하세요. 레몬은 반드시 저녁에만요. 네 번째로 후속 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팩을 하신 후에는 반드시 보습제를 바르세요. 피부가 촉촉한 상태를 유지해야 해요. 그리고 외출하실 때는 자외선 차단제를 꼭 바르세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차단 지수는 50 이상이 좋습니다. SPF 50 플러스 제품을 쓰세요. PA도 4개 플러스 이상이면 좋고요. 2시간마다 한 번씩 덧발라주세요. 모자나 양산도 함께 사용하시면 더 좋습니다. 요즘은 자외선 차단 모자도 많이 나와요. 그런 거 쓰시면 편하세요. 이제 생활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팩을 해도요, 생활 습관이 나쁘면 소용이 없습니다. 100번 팩을 해도 소용없어요. 첫 번째로 물을 많이 드세요. 하루에 8잔 이상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1리터 500 정도 되는 양이에요. 물은 피부 세포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세포에 수분을 공급해 주고요. 노폐물도 배출해 주고요. 피부 재생도 빨라집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잔 드세요. 자는 동안 몸에서 수분이 빠져나가거든요. 아침 물 한 잔이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식사 전후로도 물을 드세요. 커피나 녹차보다는 물이 더 좋습니다. 커피는 이뇨작용이 있어서요. 수분을 빼앗아 가거든요. 두 번째로 충분한 수면이 중요합니다. 하루에 7시간에서 8시간은 주무셔야 합니다. 적어도 7시간은 자세요. 밤 11시 전에 주무시는 것이 좋습니다. 피부는 밤에 재생되거든요. 특히 11시에서 새벽 3시 사이가 중요합니다. 이 시간에 성장 호르몬이 나와요. 피부 재생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에 꼭 주무시길 바랍니다. 텔레비전 보시다가 늦게 주무시지 마시고요. 일찍 주무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세 번째로 식이요법이 필요합니다. 비타민C가 많은 음식을 드세요. 토마토, 파프리카, 브로콜리가 좋습니다. 토마토는 하루에 한두 개 드세요. 파프리카는 색깔별로 다 좋아요. 빨간색, 노란색, 주황색 다요. 브로콜리는 살짝 데쳐서 드시면 돼요. 베리류도 항산화 효과가 뛰어납니다. 딸기, 블루베리, 라즈베리를 자주 드세요. 냉동베리도 괜찮아요. 요구르트에 섞어 드시면 맛도 좋고요. 견과류도 피부에 좋습니다. 하루에 한 줌 정도 드시면 됩니다. 호두, 아몬드, 자시 특히 좋아요. 비타민 E가 풍부하거든요. 네 번째로 스트레스 관리가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는 피부의 적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요. 이게 멜라닌을 더 많이 만들어내거든요. 가벼운 산책을 하세요. 하루에 30분만 걸어도 좋아요.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세요. 기분이 좋아지는 음악을요, 친구들과 수다를 떠세요. 이야기하면서 웃으면요, 스트레스가 확 풀립니다. 웃음이 최고의 약입니다. 하루에 한 번씩은 배꼽 빠지게 웃으세요. 웃으면 엔도르핀이 나와요. 행복 호르몬이 분비되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자신을 사랑해 주시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변화를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것도 당신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세월의 흔적이에요. 하지만 건강하게 관리하면서요, 더 밝고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우유에는 락트산, 단백질, 비타민이 들어있어서 기미와 검버섯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둘째, 레몬, 감자, 요구르트 같은 천연 재료를 섞으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셋째,
올바른 생활 습관과 함께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비싼 화장품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한 통에 10만 원, 20만 원 하는 크림 안 사셔도 돼요. 피부과에 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레이저 시술 안 받으셔도 돼요.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3일, 일주일, 한 달, 두 달 지나면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거울 보는 것이 즐거워지실 겁니다. 아침에 세수하고 거울 보실 때요. 밝아진 얼굴을 보시면서 미소 지으실 거예요. 손주들한테 예쁘다는 말을 들으실 겁니다. 할머니 피부 좋아졌다고 할 거예요. 자녀들이 젊어졌다고 하실 겁니다. 엄마 요즘 왜 이렇게 좋아 보이냐고요. 그 모든 순간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네 가지 방법 중에서 어떤 것부터 시작해 보시겠어요? 댓글로 어떤 방법을 먼저 해보실 건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일주일 후, 한 달 후 어떻게 변했는지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다른 분들도 용기를 얻으실 거예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유익한 정보를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주름 개선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